한국의 광의 통화량이 4월에 지난해 한 달 새 25조 원 넘게 불어났는데 반도체 기업 예치 자금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의 문제인데 전 세계 M2 광의 통화 이 부분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이거는 인플레이션 돈의 값어치가 돈은 이제 적절한 그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기업이다 그러면 이렇게 어, 기업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매출이 좋고 이렇게 수익이 좋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그 발행을 했다 채권을 발행했다면 적절한 정도만 하면 괜찮은데 지나친 정도라면 이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특성상 경제가 서로 상호판을 많이 할수록 돈은 더 많이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강남 땅이 물론 강남 땅은 약간 특수하긴 합니다. 다른 데보다. 그래서 강남 땅에 몇천 원 했었는데 지금은 지금 뭐 1억 6천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본주의 특성상 이게 이 물가가 갑작스럽게 막 폭등을 하면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해가지고 중앙은행이 이를 조절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돈의 값어치가 없어 사람들이 실제 자산, 실물 자산으로 바꾸려고 그러죠. 이제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입니다. 무인도 있다 사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땅, 사람들이 이게 도심 지역에, 도시 지역이죠. 도시 지역에 많이 사는 대도시를 보통 하려고 그러죠. 조그만 소도시는 살 사람이 드무니까 나중에 팔 때가 문제가 된다 그랬죠. 황금성 때문에. 그래서 대도시의 핵심 도약 자리를 골라서 사서 해지를 하려고 그러고 나머지는 주식시장을 통해서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주식시장은 순식간에 돈이 날라가서 저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라가도 나는 이제 거기는 저는 이제 평생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이유가 있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이유가 있다. 말을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순식간에 돈이 날아갈 수 있는 데는 절대 하지 말아라. 차라리 은행 예금이 더 나아. 은행 요금조차도 조금 빠르게 이런 식으로 통화가 발생이 되면 그 돈의 값어치가 없어져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개발 지역에 땅을 사면 좋긴 하죠. 근데 그 개발 지역을 갖다가 정부나 시의 정책을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인데 도시가 새로 이렇게 건설되지 않는 이상 급격한 뭐 이렇게 개발도상국이다. 급격하게 사람이 몰려서 도시를 형성할 때 도시가 정부의 의지를 따라서 막 도시에서도 특정 구역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강남을 개발시켰다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가 이제 굉장히 뛰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이제 그 사회를 다스리는 어떤 핵심적인 인사들, 리더들이 거기 많이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자기네들이 이제 부천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뛰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시의 정책 이쪽 어떤 도시를 개발시킬 건가 거기서도 특정한 구역을 핵심 노약 구역으로 이렇게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정확히 시의 정책을 시나 이런 정책을 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부의 의지를 따라 그쪽 여러분들의 방을 갖다가 디스플레이 했다고 합시다. 그럼 자신의 의지를 따라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되듯이 그래서 정부의 의지를 따라 도시를 어떻게 디스플레이 할 것인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부나 시의 정책. 그래서 이제 그쪽 방향으로 일단 그건 거기다가 미리 땅을 사놓으면 되죠. 서울 같은 데 땅이 없어요. 이제 이미 도시화 돼가지고 이렇게 택지조차도 별로 없습니다. 외곽 땅을 이제 필요로 하고 하는데 땅을 그것을 자기가 십몇 년 전에부터 미리 사놨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대박 친다고자 말씀을 드렸죠. 이런 기회가 흔하냐 그러면 이미 도심화가 많이 진행되거나 이런 데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약간 경제가 한참 동안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돼가지고 1970년부터 급격하게 경제가 발달됐는데 돈의 값어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그 당시에 전기요금에 낮은 사람은 지금 형편없는 거죠. 지금 와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리석을 수도 있어. 보수적이고 괜찮은데 먹어 사는데 그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당시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투자를 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소득이 이제 많이 생기니까 아파트가 증가를 하고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이 가격이 오르냐 그러면 많이 선호하는 가격이 오릅니다.
지방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덜 선호한다라는 뜻이죠. 황금성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고 나중에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나라 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황금 팔라 그럴 때 살 사람이 적다라는 것이 그때 황금성에 문제가 생기게 가격을 대폭 다운해서 해도 못 팔 수도 있어요. 무인도 있다 그래서 사놓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도 나도 사람이 몰려서 사는 곳, 꼭 필요로 하는 곳, 그곳을 산다. 이것이 인플레 해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이것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떠나는 이런 부분은 절대 해서는 안 돼. 특정 기업에만 의존해 특정 어떤 한 대학이 없어지면은 사라지는 이런 곳은 안 되죠. 복합적인 이게 대도시 중심으로 저는 이렇게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데라도 미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틀림없이 개발을 한다. 그쪽 지역 이 개발 부분을 이해를 한다면 그쪽 부분에도 땅을 살 수 정확하게만 사면 돈이 되겠죠. 문제는 정확한지가 문제가 되겠죠. 잘못 사면 땅은 살 사람이 별로 없고 대규모 어떤 또 땅을 샀을 때 그 대규모로 땅을 살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몇 명 없다라는 거죠. 그것도 황금성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사 같은 거는 자기가 이렇게 그것을 개발을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땅을 그래서 아파트를 짓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교통이 안 좋은 곳에 이렇게 놔뒀다 그러면 그것도 장기적으로 건설사의 자금을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만 한다면 정부의 의지를 따라 그 지역이 틀림없이 그쪽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렇죠. 땅을 사야죠. 그렇지만 이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말씀. 일반적으로 도심에 있는 이렇게 뭐 어떤 상업 기능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 도시 자체가 죽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빌딩을 살 때도 이거 내먹어요. 그래서 투자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정 부분의 인구수가 있고 그것이 이렇게 특정 어떤 인구수에서도 경남처럼 특정 구역이 너도 나도 인구수가 밀려든다라고 했을 때 선점하는 이런 전략도 필요하다. 또 먹자 골목이다. 그래서 주변에 이게 소형 빌딩을 살라고 그러는데 먹자 골목 같은 데는 꾸준히 그 식당 임대 수요가 있고 그런 데는 그렇죠. 거기서 인플라가 일어날 때 좋은 해지 수단이 되는 것이죠. 작은 규모를 따라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빌딩 같은 거는 점자 이렇게 되게 땅이 넓고 그러면 좋은데 오래된 빌딩을 건축하려면 또 돈이 많이 그리고 사람들이 입주를 잘 안 할 수도 있어서요. 상대적으로 입주하려는 사람들이 적다. 경기가 이제 좋지 않다 그랬을 때는 좀 새 건물 아주 의리의리하게 만들어 이런 건물 다 대부분 선호해서 입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골라서 입주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굳이 현건물이 안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지만 조그만 소형 건물들은 소형 빌딩들은 아무 업종이나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나게 잘 될 기업을 이렇게 투자하면 좋은데 사기 치는 데도 많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이라 사기 치는 데도 꽤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군요. 이렇게 해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 투자도 쉽지가 않고 전문가들조차도 대자본을 가지고 전문가조차도 실패하는 것이 스타트업입니다. 또 언제 그것이 실현이 될지 이게 알 수도 없고요. 네,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